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강서윤의 사탐데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고1 통합사회 어려웠던 문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중 하나이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시문 함께 살펴보면 인도양과 태평양, 동양과 서양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해상교통의 요지인 말레이시아 지역, 즉 동남아 지역이 예시로 나왔어요. 다양한 민족의 이동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였다. 다양한 민족의 이동 이야기, 문화 교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 민족과 종교가 유입되어 공존하게 되면서 다양한 종교의 축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 A에서 D 설명 같이 살펴보면 A. 라마단이 끝나는 날. 상식으로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흔히들 라마단은 이슬람교의 금식 기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이라던가 음주라던가 성관계까지 금지되는 아주 신성한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는 이 라마단이 끝나는 날, 이제 신도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굶었다고 고생했으니까 음식이라던가 선물이라던가 이런 걸 교환한다고 합니다. A는 이슬람교죠. B는 창시자의 탄생 깨달음 열반을 기도하는 날로 신도들은 등불을 밝히며 승려에게 음식을 공양한다. 승려에게 음식을 공양한다고 되어 있고요. 열반이라는 게 부처가 다양한 번뇌로부터 해탈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하죠. 불교입니다. C. 신도들이 밤새도록 곳곳에 등불을 켜 여러 신들에게 다신교죠. 이렇게 여러 신들에게 기도한다 에서 바로 힌두교인 거 알 수 있고요. D는 명칭부터가 크리스트마스죠.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에도 되게 흔한 기념일이잖아요. 어릴 적에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엑스마스 이렇게 퉁치기도 했고 크리스트마스라고 스펠링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제 각 종교들 알았으니 선지 살펴보면 1번 기억. 여러 민족과 종교가 유입되어 공존하게 되는 건 내재적인 발견이나 발명이 아니라 외재적인 요인을 이야기하죠. 바깥으로부터 다양한 문화가 유입된 거니까요. 내재적 요인이 아니라 바깥에서 외재적 요인이더라. 2번 A 신도들은 종교의식으로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는 건 힌두교죠. 저도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겐지스강 근처에 되게 소를 신성시하는 문화까지도 어린 시절 어디 그림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겐지스강은 인도 북부에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힌두교고요. 3번 여성 신도들이 히잡이나 차도르 같은 걸 사용하는 거는 이슬람교죠. 그리고 이 A 지역에 사는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힌두교를 믿는 C가 소고기를 금기시하죠. 각각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신성시합니다. 마지막 5번으로 넘어가서 유럽 문화권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교가 불교보다는 신자 수가 많겠죠. 되게 이런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교 자체가 유럽 문화권에서 비롯된 종교이기도 하고요. 불교는 동양권에서 많이 비롯되었죠. 특히 불교의 부처는 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유럽 문화권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불교보다는 당연히 훨씬 많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6번 넘어가서요. 사회 정의 파트에 롤스와 노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선 값부터 살펴보면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갑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롤스인데요. 롤스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미국이잖아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교수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외치진 않아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 발생할 수는 있는데 언제 이러한 불평등을 허용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을 충족할 때만 그때만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니고요.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므로써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했습니다. 그 조건 중 제시문에 나온 것들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직책이나 직위에 오를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 요거 두 개를 제시하죠. 을 넘어가서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이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외친 노직이죠.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의 그 과정을 보고 그게 정당하다면 놔두고 부당할 때만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굉장히 강조했던 노직입니다. 선지 넘어가서요. 롤스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강조한 것도 맞고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건 맞아요. 근데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요. 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은 두 번째잖아요. 대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이에요.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이 제1원칙이고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은 이 2-1 그리고 2-2가 바로 기회균등이죠. 2원칙을 위해서 1원칙이 제한될 수는 없고요.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한다면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2원칙들을 위해서 1원칙이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원칙, 제1원칙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했을 때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롤스의 주장이었습니다. 2번 넘어가서요. 타고난 재능에 따라 기회가 차등적으로 분배되면 안 되고요. 기회는 무조건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롤스는 말했습니다. 3번 노직으로 넘어가서요. 사유재산권이 공공의 복지 정책을 위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직은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소유권이 되게 많았나 봐요. 여튼 이 개인의 소유권,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 공공의 복지든 뭐든지 간에 공공의 복지가 뭐예요? 국가가 하는 일이죠. 노직은 최소 국가를 주장했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 다른 어떠한 잡다한 것들을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 3번도 틀렸고요. 4번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시문에 나왔던 것처럼 취득과 이전에서 사기라던가 강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국가가 나서야죠. 일하기 싫은데 강제로 노역을 시켰다던가 아니면 사기를 쳐서 부동산을 요즘 전세 사기 진짜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동산 같은 것들 내 소유가 아닌데 소유권인 것처럼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낸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서 보호해야 되고 근데 국가는 이럴 때만 이런 취득과 이전에서 불공정이 있을 때만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는 거다라고 했고요. 무국가가 아니라 최소 국가니까 있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5번 넘어가서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뭐 무조건 가능하다 이건 아니었고요. 롤스가 특히 조건을 달았죠. 사회 경제적 불평등 허용될 수 있다. 대신 언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됐을 때. 이 방금 말한 정의의 원칙 두 번째가 바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죠. 그리고 노직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겠죠. 사회 경제적 불평등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유롭게 일을 더 했다면 그리고 정말 머리를 잘 써서 투자를 잘했다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당연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유지상주의라고까지 말했죠. 노직에게는. 다음으로 9번 넘어가겠습니다. 웬 그래프가 몇 개 나오는데요. 해석하는 게 그닥 까다롭진 않습니다. 찬찬히 따라와 보시면 이 동그라미 크기가 바로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비율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도시화율은 1950년대 도시화율과 2020년도의 도시화율이 나와 있고요. 제시문에 나온 가나다는 독일, 에티오피아, 타이 중 하나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찍부터 1950년도부터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여서 살고 거기서 일자리를 많이 얻었다라는 건 독일이겠죠. 유럽에서 그러한 산업화, 도시화가 제일 빨리 이루어졌으니까요. 가는 당연히 독일이겠고요. 크기도 제일 크겠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한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나가 타이겠고요. 이런 동남아 국가들 여행 가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도시화가 정말 많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길거리에도 보면 흔하게 동남아 쪽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이 쇼핑백을 되게 주렁주렁 메고 다니는 모습도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뭔가 동남아라 하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살 것 같은데 이제는 훨씬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꽤나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쇼핑 그 정도 주렁주렁 올 정도의 부자들이면 이제 저보단 부자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되게 부럽잖아 이러면서 지나가는 그런 동남아인들 부자들 보면은 되게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그쪽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그쪽 국가들이 부유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가 타이고요. 다는 에티오피아겠죠. 아직 아프리카 쪽 국가들은 여전히 도시화율이 제일 낮을 것 같아요. 선지 넘어가서요. 한국이 그래도 아프리카보다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높진 않겠죠. 국내 총생산 달러 수치는 모르겠으나 비율은 여기 우리나라는 농림어업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쵸? 완전 작게 요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거의 3분의 1 이상을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죠. 국내 총생산 달러 수치까지는 모르겠으나 비율은 여하튼 한국이 훨씬 적죠. 2번 타이가 에티오피아보다 서비스업 부가가치액은 더 많겠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여기 서비스업 비율을 봐도 서비스업 비율, 동그라미 크기나 비율을 봐도 타이가 훨씬 많아요. 이제 동남아 쪽에도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했어요. 1950년도까지만 해도 20% 남짓이었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60% 정도 찍었다고 나와 있죠. 꽤나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호텔 같은 데도 좋고요. 그에 따라서 부자들도 되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3번 넘어가서요. 에티오피아는 독일보다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가 많이 늦겠죠. 독일이 제일 빠르죠. 독일은 1950년도에도 무려 60%를 넘었으니까요. 에티오피아는 아직까지 이 산업화, 이 꼴 도시화죠. 이 도시가 보통 높은 빌딩에 삐까번쩍한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니까요. 그게 공장이든 아니면 서비스업이든 우리나라도 판교 쪽 가본 사람들은 알죠. 저는 판교만 가면 되게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기분? 카카오나 이런 거 로봇이 다 커피 만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산업화가 도시화율이에요. 그래서 판교 쪽도 보면 부동산 가격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엄두도 못 냅니다. 다들 어디서 그렇게 20억짜리, 30억짜리 집에서 잘 살고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4번 넘어가서요. 타이는 독일보다 1950년 도시화율이 높지 않겠죠, 당연히. 독일은 넘사입니다. 아직까지 이 타이나 에티오피아 애들이 넘보기에 유럽은 좀 넘사예요. 그래서 좀 동남아권들이 한국을 조금 약간의 경쟁 상대로 삼는다고 해요. 아예 미국이나 유럽은 엄두도 못 내겠으니까 한국도 분명히 저 거지같이 살던 나라였는데 너무 잘 살게 된 게 본인들도 저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까지는 넘볼 찝도 안 된다라는 거. 만만한 게 한국이죠. 만만한 게. 여튼 5번 넘어가서요. 에티오피아는 2022년도에도 여전히 도시화율이 20% 남짓이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지는 않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9번은 정답이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근로계약서가 나왔어요. 근로계약서. 이제 청소년 근로계약서 조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문제에도 종종 자주 나오니까요. 청소년 근로계약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라서 일할 수는 있고 대신 18세 미만이라서 법의 보호를 좀 더 많이 받는다. 청소년 보호를 받는 그런 나이네요. 근로계약을 보아하니 근로시간 어때요? 9시에서 5시면 8시간이지만 여기 휴게 시간이 빠졌으니 총 근로시간은 하루에 7시간이죠. 그리고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인데 지금 임금 시간당 11,000원으로 최저임금 충족하고 있죠.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일단 문제가 없어 보여요. 보기 내용 같이 살펴보면 을이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 일일 임금은 지금 7시간이었죠. 그래서 77,000원입니다. 니은 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이라 함은 보통 이제 부모를 뜻하는데요. 부모가 자식들 일하라고 대리 계약하는 게 가능해져 버리면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모들이 종종 나와요. 종종. 그리고 생계가 급하다 보면 생계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 부모인들 자기 자녀들 일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계가 어려우면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그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교육받아서 나중에 또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다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 체결하는 거 금지입니다. 보면은 무책임한 부모들 많잖아요. 고딩엄빠 이런 거 보면은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부모들도 되게 많죠. 그들은 아마 이게 대리 결제가 가능하면 이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도 남을 부모들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부모들의 대리 계약은 금지되어 있더라. 딕은 넘어가서요. 갑과 을이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연장 근로가 가능하더라. 딕은 정답이고요. 갑은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 등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되죠. 언제 또 단속이 뜰지 모르기도 하고요. 이런 거 구비해 놔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 발뺌하면 그 사업자 사장님도 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조금 청소년 알바는 되도록 안 쓰고 싶어 하기도 하겠죠,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네요. 저 이제 대학 시절만 해도 막 4,000원, 5,000원 해가지고 하루에 막 8시간씩 일해서 겨우겨우 돈 벌고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최저임금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문제 넘어가서요. 13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쭉 읽다가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말을 되게 꼬아서 2번 꼬아서 길게 해놨는데요.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건 평등하다라는 거죠. 평등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B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앞서 A에 나왔던 평등권이라던가 자유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단이 되는 권리. 우린 그걸 청구권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만약에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 나 이거 침해됐으니까 보상해줘. 이거 아니잖아. 바로 잡아줘. 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권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이 침해당한 기본권을 위해서 발휘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라는 건 청구권밖에 없습니다. B는 청구권이고요. 선지 함께 살펴보면 아까 B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라고 했잖아요. 방금 1번에 나온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랑은 또 다른 말이에요. 바로 제시문에 나온 이 A가 즉 평등권이 바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지 자유권이든 참정권이든 청구권이든 이런 것들이 말이 돼요. 우리가 자유로운 거 좋아. 자유로운 거 좋죠. 그런데 너 자유롭게 투표해? 근데 너는 1개, 쟤는 3개.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거 좋은데 쟤랑 나랑 똑같이 권리를 보장받아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고 이 사회 정의잖아요. 그래서 평등권이 바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너 자유롭게 이사해. 대신 제주도에서만. 다른 사람들은 전국에서 다 이사 가능. 이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평등권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다른 자유권을 말하는 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넘어가서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는요. 좀 소극적인 자유 느낌이 나죠. 소극적 자유권입니다. 그리고 3번 A와 B 둘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것들이 싹 다 우리 인간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위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권리들은 싹 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A와 B 둘 다 필요한 거고요. 4번 넘어가서요.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한다라고 해서 A와 B 둘 다 아니고요. 참정권이 바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대국민 토론회 같은 거 저는 참여한 적 없습니다만 약간 좀 제대로 된 참시민이 아닌가 봐요. 하여튼 열린다는 건 몇 번 봤습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를 엽니다. 혹은 국민 이런 걸 봤습니다 하는 걸 봤는데
네, 이런 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하여튼 이러한 국가의 의사결정에 우리 국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참정권이고요. 5번 넘어가서요. A와 B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는 A, B 중에 B만 해당합니다. B와 더불어 자매품으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에는요. 아까 말했던 참정권이 있겠고요. 사회권이 있겠습니다. 이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 다 국가에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국가, 나 지금 이러한 자유권, 이러한 평등권 침해당했으니까 바로잡아줘! 라고 청구하는 청구권. 그리고 국가, 너 의사결정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나 이런 것도 해줘! 라고 하는 참정권. 국가, 나 이거 인간답게 사는 거 맞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사회권까지 해서 이 세 가지 다 국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권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복지로 나서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하면 임대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는 조금 필수고요. 근데 그 임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임대에 나온 아파트들 다 너무 입지가 쓰레기 같다. 나 왜 이런 데서만 살아야 되냐?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도 한강뷰를 보면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한강뷰 강남 한복판에 그런 비싼 부지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이런 로얄층으로다가 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이 있죠. 그럴 거면 뭐 누가 열심히 돈 버냐 하면서 뭐 말이 많지만 하여튼 이런 이 인간다운 삶 이런 것들도 국가가 전제가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그거 아니고 진짜 자유에 맡겨버리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극심해져가지고 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국가가 필요하고요. 참정권은 국가의 어떠한 의사결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요. 청구권도 국가에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국가의 존재가 전제로 되더라. 말이 조금 어려웠어요. 마지막 13번 문제는 우리 오늘은 통합사회 5번, 6번, 9번, 10번, 13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탐은 강서윤.